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2차, 3차 감염을 넘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말이 향후 확산세를 가늠할 중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가 빠르게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이태원 클럽에 직접 갔던 사람보다 접촉했던 사람의 감염자 수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 클럽에 가셨던 그 기간 자체가 연휴 기간이었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지방에서 다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 신천지와 달리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구에서 오셨고, 또 하나는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활동 반경이 많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휴 전후를 해서 생활 방역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좀 느슨해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접촉을 많이 하셨지요. 그 과정에서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2차, 3차, 4차 감염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역 당국은 특히 이번 주말이 향후 확산세를 가늠할 중요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이번 주말까지가 2주 정도로 이제 잠복 기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확진된 분들에 의한 전파가 제일 많을 기간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주말이기 때문에 이제 종교 행사라든지 야외 활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젊은 층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다중시설 이용이나 주점 같은 PC방, 노래방 같은 그런 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고비로 생각됩니다. 네, 방역 당국은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일단 4차 전파를 막는 게 최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은 클럽 방문자가 지금 1,200여 명인 상황인데요. 4차 전파를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까지도 이제 접촉자가 완전히 파악이 안 됐죠. 클럽이라는 특수상 본인들이 말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익명 검사를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4차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본인도 모르게 감염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 자체가 4차, 5차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다중시설을 자제하셔야 되고 종교 행사라든지 야외 활동을 조금 금지해 주시고,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지만 차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중요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방역 당국은 어제까지도 아직 4차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경우에는 4차 감염이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저도 이 흐름을 봤더니 4차 감염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결혼식장을 같이 가셨고, 그 결혼식에 같이 가셨던 분이 이미 거의 3차 감염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4차 감염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우리가 모르게 지금 4차 감염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차, 4차 감염의 중요성보다는 어느 정도에서 빨리 이 확산세를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고비로 많은 분들이 마스크 착용이나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려되는 점이 이 교도관으로부터 감염된 수용자 등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교도소의 경우에는 수용자가 밀접 생활하고 있는 만큼 좀 우려되고 있는데 집단 감염 사태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외국 사례를 보면 교도소에서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또 위생 상태가 좋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이 교도관 분이 이제 감염이 되셨는데 빨리 주변에 모든 분들을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확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이 이태원 클럽과 또 홍대 주점 사례 간의 연결 고리를 밝혀냈습니다. 바로 노래방이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태원 확진자가 이용했던 노래방의 같은 방을 이제 홍대 주점 최초 감염자가 3분 뒤에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3분이라는 시간이 약간 감염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 조그만 방에 지금 이미 노래를 하시면서 비말 감염이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고요. 그 비말 감염이 뭐 이렇게 테이블이라든지 마이크 모든 기계에 다 묻어일 수 있기 때문에 3분이면 충분히 감염이 될 수 있고, 더 짧은,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셨다면 더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노래방 감염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도봉구 노래방에서 3차 감염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 같은 방을 이용했던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공조 시스템을 원인으로 뽑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그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저도 공조 시스템보다는 그 주변의 접촉, 비말이라든지 그런 걸로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조 시스템은 아직까지 사례가 없었고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만일에 감염이 됐다면 더 많은 분들이 감염자가 나왔어야 되고요. 이렇게 서명 정도 나온 것은 손잡이라든지 같은 물품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그 방을 문을 열었을 때 그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와서 복도에서 또 흡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는 비말 접촉 감염에 의한 감염력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뭐 마이크를 통해서 좀 전염이 될 수 있고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같은 방을 썼으면 당연히 마이크를 잡아서 감염이 되셨을 거고요. 같은 방을 쓰지 않더라도 뭐 화장실이나 주변에 집기를 같이 만질 수가 있고 또 돈을 주고받거나 계산을 하는 과정, 그다음에 출입문 충분히 다 감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인 노래방이 문제가 됐는데 물론 노래방도 문제시가 됐지만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 방에 들어가면은 감염 위험이 훨씬 높고요. 그 방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밀폐된 작은 공간에 문을 열었을 때 분명히 바이러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래방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는 사이에 학원가에서도 3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학원 강사에게 감염된 중학생과 접촉한 초등학생이 감염이 됐는데요. 지금 이 학생은 가족 여행까지 다녀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서 4차, 5차 감염까지 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네, 이 초등학생도 본인도 모르게 지금 감염이 된 상태고 또 이 가족이 아마 여행을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영장에서도 접촉을 한 가족들이 몇 분 계신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아마 감염자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마스크를 착용을 안 했더라고요. 이게 한 명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착용하지 않으면 감염이 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는데 아마도 마스크 착용을 안 한 것도 문제였겠지만 그 원래 감염자 학생이 쓴 책상이라든지 집기라든지 그런 물체를 아마 만졌거나 그래서 감염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 씻기도 정말 중요한 그런 방역 과정이고요. 앞으로 학원이나 어디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은 절대 잊지 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인천 학원 강사에서 추가 감염된 학생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전해져서 종교시설 내 집단 감염 우려가 좀 커진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교인들을 전수 검사한 결과 추가 감염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보세요? 네, 이 사례가 대단히 좋은 방역의 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장갑, 일회용 장갑을 다 착용했고 마스크 착용을 다 했고 또 자리도 지그재그나 간격을 띄워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 생사에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아직까지 확진자가 안 나온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개인위생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 서울 이태원 클럽과 홍대 주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황에서 헬스장 또한 다른 내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답답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내 체육시설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실내 체육시설의 대부분이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환기가 잘 안 되는 점.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서 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벗게 되기 때문에 뭐 비말 감염이 주변에 이런 기계, 우리 운동기계를 다 같이 쓰잖아요. 당연히 묻어 있을 거기 때문에 손을 통한 접촉이 많을 거고 그리고 샤워 시설을 또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샤워 시설 중에도 감염이 되는데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샤워를 하게 되면 샤워기라든지 그런 주변 물품에 의해서 당일의 접촉뿐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3, 4일 동안 감염이 연차적으로 나온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의 기구라든지 샤워장 집기를 사용할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꼭 손 씻기도 필요하고 지금 요사이 같이 조금 이렇게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헬스클럽도 조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답답해서 운동을 하고 싶어서 헬스장에 가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그런데 궁금한 점이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면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마스크를 쓰게 되면 우선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유산소의 어떤 개념 자체가 예. 틀려지는 거고 헬스클럽을 꼭 갈 경우에는 그러니까 웨이트, 그러니까 근력 예. 운동을 좀 위주로 해주시고 그때는 마스크를 쓰고요. 유산소 운동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야외에서 예.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걷기를 한다든지 등산 쪽으로 조금 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헬스장 외에 또 다른 뇌관이 될 장소가 있다면 혹시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노래방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예. 드렸고 벌써 나왔지요. PC방. PC방은 키보드랑 모든 기기를 같이 쓰고 밀폐된 예. 공간이라 아마 PC방도 대단히 위험한 공간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찜질방, 사우나 예. 이런 데서도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도 너무나 밀집도가 높은 식당에서는 분명히 예. 감염이 될 수 있어서 밀집도가 높은 다중시설은 이용하실 때 주의를 반드시 요하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어린이 괴질 환자가 늘어서 이제 긴장감이 네.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없지만 국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계질이라고 하지만 예. 다발성 염증 증후군이에요. 근데 이유가 이제 이 가와사키랑 유사하다는 얘기를 꽤 들으셨을 텐데 예. 증상 자체가 원인 불명의 고열이 지속이 되고 손과 발이 빨갛게 부으면서 혈관염이 생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심장혈관에 이상이 오면서 쇼크가 생겨서 기계호흡을 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발생이 없지만 이러한 다발성 장기 염증 증후군 자체가 예. 생기는 경우는 많은 확진자가 나온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환자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감염이 많이 되고 감염된 아이들 중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60%는 코로나19가 검사가 나오고요. 예. 40% 정도는 항체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아이들은 면역 반응이 좋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인체 내에서 싸우면서 일어난 과다 반응이 아닌가 뭐 저희 개인적 생각이지만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약간 큰 경우에는 우리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예. 생각하는 그 유사한 정도로 과다 면역 반응에 의해서 아이가 문제가 생기는 건데 국내에 아직 없다고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이 환자 이런 아이들에게 걸리는 이 병 자체가 환자 수가 늘면 개중에는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당국에서도 아마 소아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새로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요. 코로나19 이제 감염 확진자가 어제 1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 19명 중에 9명이 국내 감염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5명, 경기 4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대구와 충북에서 1명씩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 입국자 중에서 검역 과정에서 8명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나흘 연속 20명 안팎으로 보이고 있어요. 네. 이 같은 추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국내 감염자는 지금 예. 이제 이태원 클럽발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해외 입국자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해외 상태가 여전히 안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방역을 하실 때 해외 검역을 좀 더 철저히 해주셔야 예. 되고 아마 국내에서 2주 이내 자가격리 해제 때 이제 검사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검사 후에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검사를 받도록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국내에서 지금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무증상 감염이거든요. 예. 우리가 학교가 만일에 개학을 하게 되거나 개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청소년 중에는 무증상 감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증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앞으로 2주, 3주간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셔야 앞으로 사태가 좀 진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유행성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아직 개발이 예. 안 됐고 이 코로나19가 감염 전파력이 대단히 높고 여러 가지로 약간 변형도 되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독감이라든지 그런 질환처럼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건 전 세계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요. 네, 코로나19가 백신에 의해 종식되기 전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고속 개발팀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치료제가 보통 백신 개발보다는 조금
이전에 나오는 편이죠? 네, 우리가 치료제를 예.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정확히는 재창출이 됩니다. 예. 기존에 있던 약제들 안정성이 검증된 약물을 임상에 투입을 해봐서 효과 있는 약물을 가려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약물들이 이제 창출이 되고 있고 그것이 정말로 독감의 타미플루 같이 효과가 있는 약물이 나온다면 백신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없이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거로 생각되고요. 아마 오늘 발표에서 미국에서 올해 말까지 백신을 최대한 빨리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말까지만 개발이 되어준다면 우리가 그동안만 좀 조심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교육부가 고3 등교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좀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 주말을 이제 보고 주말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좀 보세요? 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생까지 지금 감염이 됐고 굉장히 전파력이 대단히 빠릅니다. 그러면 고3이 등교를 하게 되면 그중에 많은 수에서 무증상 감염을 저희가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심할 수가 없거든요. 이번 주말까지 좀 상태를 보시고 당국에서 또 결정을 해주시겠지만 만일에 정말로 등교를 결정을 하시게 되면 제가 여러 번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교육을 하시는 교사분들이라도 검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고3 등교는 매일 하는 것보다는 뭐 조금 날짜를 정해서 분반을 나눠서 한다든지 최대한 단축 수업을 한다든지 해서 마스크 착용을 벗지 않게 하는 그 점을 좀 지켜주시면 아까 교회 사례처럼 좀 감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